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오늘은 셀을 하나씩 참조해 오는 것들이 아니라 표 범위를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침 이제 적당한 질문이 있으니까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내용 자체는 사실 별게 없어요. 자, 근데 뭐 드롭다운 목록에 다른 범위를 연결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뭐 드롭다운 목록이라고 하는 거니까 콤보 상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뭘 선택을 했을 때 다른 표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번에 가져오고 싶다라는 거죠. 물론 뭐 파일을 올려주셨으니까 이 파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실무에서 쓰던 표라 좀 위치가 애매해서 제가 위치를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파일을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대략 구성은 지금 동일하긴 하는데 위치들은 좀 아래쪽에 있어서 제가 위쪽으로 끌어올려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급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여기 있는 목록이 표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딱 선택을 했을 때 3급 이하니까 이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제목들이 이 위치에 쓰여져 있죠. 이 위치 마킹을 좀 해드리는 것들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색상으로 이렇게 마킹을 해드리면 이 위치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3급 이하라 그러면 이 표에 해당하는 숫자가 여기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거죠. 뭐 이게 뭐 기준이 몇이냐 몇 급이냐에 해당하는 조건 같은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이 표 범위 자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할 땐 어떤 함수를 써야 되냐. 물론 뭐 여러 함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하는데 이런 작업에서는 얘가 제일 좋죠. 오프셋 함수. 얘는 이제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행열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행열 범위에 해당하는 개수만큼의 셀을 포함하는 함수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둘은 요 방향으로 이동할 셀 개수고요. 얘들은 그 위치에서부터 포함할 셀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오른쪽에 있는 범위에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 상급 이하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에 나타나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 Q열 전체에서 제가 요 상급 이하라고 하는 것들이 몇 번째 위치에 나타나지느냐는 걸 알 수 있다라 그러면 제가 요 첫 번째 셀 위치를 오프셋 함수로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면 제가 여기서 일단 매치 함수를 먼저 써볼게요. 매치 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경험해 보실 만한 함수 중에 하나인데 셀 위치, 내가 원하는 값을 갖고 있는 셀 위치를 찾는 함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3급 이하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걸 어디서 찾을 거냐면 여기 Q열에서 찾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0 입력하면 똑같은 위치를 찾으라는 거니까 이 위치니까 지금 13행 정도 나오겠네요. 여기 제가 첫 번째 행부터 맞춰놨거든요. 엔터키 눌러보면 이렇게 13행 위치에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값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이 위치에서 한 칸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오프셋 함수를 이용을 해서 기준 위치는 이걸 13번째 있다라고 하는 걸 이동 위치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Q1셀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보면은요. Q1셀 여기겠죠. 여기서 13번째 위치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여기가 되겠죠. 8.58 위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열 쪽으로는 이동해 갈 필요가 없으니까 0 이러면 이 위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엔터키 눌러서 보여드리면 이 값이 나와야 돼요. 엔터. 8.58이 나오는데 다른 값들이 똑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 위치를 제가 기준값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엔터. 자, 그럼 여기도 기준값이라고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동은 다 끝났으니까 이 위치에서 요 아래로 13번째 위치까지 이동을 해갈 건데 열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수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행으로 몇 개, 열로 몇 개 범위를 이제 선택을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를 보시면 행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열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가 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8 행렬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행을 5개, 열을 8개 이렇게 선택하라고 해볼게요. 물론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전이 365 버전이니까 365하고 2021 버전 사용자들은 이렇게 입력하면 동적 배열이 동작을 해서 전체 표 범위를 제가 지금 현재 수식을 입력하고 있는 셀 위치에다가 한 번에 넣어주겠죠. 자, 이렇게. 자, 물론 이 작업을 할 때 다른 위치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져 있으면 이런 에러 떠요. 자, 스펠 에러라고 그래서 이런 에러가 뜰 수 있으니까 이런 에러가 뜨면 다른 위치의 값을 지워주고서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하위 버전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위 버전 사용자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얘를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셔가지고 수식을 입력을 할 때 엔터키가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엔터키로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가지거든요. 중괄호가 들어가지는데 이 제대로 값이 반환되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됐다라고 했던 함수가 일단 오프셋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얘는 기준 위치에서 행열 방향으로 이제 몇 칸 이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포함해야 될 행열 범위의 그 셀 개수도 선택을 해서 범위를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작업에서는 꽤 유용한, 그러니까 셀을 한 개씩 참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범위를 한 번에 참조하려고 할 때 꽤 유용한 함수다라는 거죠. 근데 얘만 가지고는 이런 식의 작업이 어렵죠. 우리가 이제 표를 이렇게 그래도 잘 정리해 놓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경우라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값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매치 함수를 쓰죠. 자,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찾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거 좀 줄여가지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 범위를 한 번에 일괄 참조하는 방법들을 쉽게 가져오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수식을 꼭 이렇게 복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표 범위 전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식 작성하시는데 좀 더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